더 빨리 최적화되고 좀 더 로버스트한 제품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기법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제 내가 만들려고 하는 여러 가지 변수 모델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머신러닝에서는 이제 메타 모델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내가 주고자 하는 변수 형태를 각각의 모델을 여러 개를 자연적으로 만들어주는 이런 MOP라는 기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만들어진 모델들을 선형화시켜서 가장 에러가 적게 나고 가장 평가하기 좋아서 최적화가 가능한 모델들을 이렇게 이제 계산하는 방법으로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이게 평가가 끝나게 되면은 각 그 변수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이용해서 뭐 인풋에서는 얼마, 그 다음에 사이드 가이드 옵셋에는 얼마, 이런 식으로 각각 변수가 지정된 요 포인트에서 얼마 정도였을 때 가장 좋아라고 하는 최적화된 옵션을 사용자한테 주게 됩니다. 그 예를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디자인을 할 때, 저도 예전에 이제 디자인을 할 때는 SMA를 연결할 때 그냥 단지 얘는 부속품이니까 그냥 꽂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포커스를 뒀지 이렇게 디테일하게 줄 거라는 생각을 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SMA에 있는 그 신호가 들어가는 통축 케이블 부분하고 사이드에 있는 그라운드에 있는 가드 부분들이 각각 얼마나 옵셋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페일이 나느냐 패스가 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결정이 나게 됩니다. 여기 디자인 고울은 현재 리턴 로스를 0에서 10개화까지를 정의를 해놨고요. 마이너스 17dB까지 들어오는 것까지를 일단은 고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현재 페일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이 페일이 나 있는 상태를 다시 아까 이제 했던 MOP 기법을 이용해서 최적화를 돌리게 되니까 지금 그 원래 빨간색 1번으로 되어 있던 부분들이 2번처럼 리턴 로스가 마이너스 17dB 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데이터를 사용함으로써 사용자는 리턴 로스에 대한 어떤 걱정 없이 바로 제품을 제작하고 설계할 수 있게 설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했을 때 제조 공차나 오차가 발생하는 부분까지 고려를 좀 더 한다면 좀 더 만족스럽겠죠. 그래서 이 SMA가 가지고 있는 이 부분과 마이크로 스트립이 가지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한 공차 부분들을 조금 더 정밀하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여기 한 번 더 추가를 해 보았습니다. 지금 이 패스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현재 마이너스 17dB를 만족하고 있는 패스 부분이고요. 패스의 이 왼쪽 부분들은 전부 다 지금 만족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이 안에서 공장에서 가지고 있는 그 수율 또는 공차 데비에이션의 정보를 입력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표준 분포안에 이렇게 해가지고 모델이 만들어지는데요. 이 모델이 만들어져서 나오는 이제 값이 2.5%의 분량이 나오는 걸로 이렇게 측정이 되고요. 해석이 되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이제 이런 것들이 만약에 이제 위성이라든지 뭐 이런 식의 제품을 만든다 그러면 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리스크가 크겠죠. 그래서 잠깐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KPS라든지 좀 초소형 위성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많이 쏘고 있습니다. 뭐 일론 머스크의 그 스페이스X에서는 뭐 계속 그 스타링크 위성들을 쏘고 있죠. 그 위성들이 한두 개가 아니고 100개, 200개, 1000개씩 이렇게 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중에서 분량이 몇 개가 나느냐를 보신다면 이 부분은 굉장히 큰 부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100개 중에 2.5개, 뭐 50개 중에 뭐 25개, 1.25개 이렇게 된다면 50개 중에 한두 개 정도는 불량일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고려가 돼야 되겠다라는 부분으로 정리를 했고요. 자, 이제 마지막 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반도체 패키지가 이런 모양새를 가지고 있고 이 가지고 있는 패키지들은 전부 다 PCB에 인베이드 된 상태에서 제품화가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앞에 보셨던 이제 세션에서 전체적인 신뢰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고 하는 과정을 선행하는 것들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주로 다루고 있는 이런 제품류에서는 뭐 SI 웨이브라든지 이런 제품류에서는 EMI 스캔을 하고 여기에서 이제 EMI 익스플로러에서 EMI가 이슈가 생기는 디자인을 전부 다 조정한다든지
뭐 크로스톡이 생기거나 임피던스에 대한 부분들을 본다든지 니어필드나 파필드에 대한 정보를 확보를 하고 그 정보를 이용해서 다시 측정하는 모델에다가 집어넣게 되면 실제 측정을 갖지 않더라도 가상 측정을 할 수 있는 환경에서 측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는 앞에도 이제 리턴 로스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했는데요. 여기에 이제 PCB 패턴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죠. 이 PCB 패턴은 뭐 아시는 바와 같이 구리라고 하는 재료를 사용하고 있고, 구리는 로그 값이 1.724 곱하기 10-8성 옴단미터 정도의 저항성을 갖습니다. 이네들은 주파수에 따라서 인덕티브한 영향성 또는 캐패시티브한 영향성 이런 것들을 가지면서 각가지 운동 변화를 일으키면서 이렇게 이제 통신을 하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 통신을 할 때 이런 불량적인 요소, 공정에서 생기는 데비에이션 요소들이 포함이 되어서 만약에 된다면 이거에 대한 변화 요소가 좀 더 많이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내용은 IPC라는 단체에서 분량을 42개로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거고요. 그 중에서 뭐 1번쯤 보시면 네, 여기에 이제 물집처럼 이제 공간이 비어 있다든지 뭐 접합이 잘 안 됐다든지 그다음에 접합부 불량이라든지 그다음에 크랙이 생겼다든지 이런 식의 그 공간적으로 잘 정리가 안 된 이런 상태로 불량이 생겨서 만약에 출하가 됐다. 그렇게 된다면 이게 더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공장에서 관리하고 알아서 할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디자이너들이라든지 제조를 맡기는 입장에서는. 근데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줘야 실제로 내가 제품이 페일이 나지 않도록 더 제품의 이제 그 완제품이 나왔을 때 불량이 더 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이제 장표를 하나 더 보여드리기 위해서 반도체 공정 부분과 PCB 공정 부분을 이렇게 구분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회로에서 있는 그 파트 부분을 이용해서 보통 이제 시뮬레이션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볼 수 있는 신호 무결성과 전원 무결성, 그 다음에 EMI 이슈들을 여기서 다 해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AI 이슈를 이용해서 여기 공정에서 생길 수 있는 데비에이션 문제를 해결해 가지고 디자인에다가 녹여낸다면 사실은 좋은 완제품이 나올 거라고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예를 갖다가 엔지니어 설문조사를 통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일반적으로 시뮬레이션이 진행되지 않았던 이런 케이스에서는 평균 4.15회 정도의 설계 횟수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거 이제 시뮬레이션을 도입하게 했을 경우에 2.5회 정도로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고요. 그리고 이거를 좀 더 빨리 발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에 이제 환경적인 요소, 뭐 PCB의 재료라든지 부품의 환경 시뮬레이션 요소, 앞에 이야기했던 뭐 셜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먼저 선행적으로 먼저 해석을 해서 그 결과를 갖다가 반영해서 만약에 설계가 진행된다면 훨씬 적게 라이프 사이클을 돌릴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1.5회로 되어 있으나 사실 3번에 한 번 정도 뭐 더 뜰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거의 한 번에 끝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기에 발견함으로써 나중에 생길 문제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현재는 더 많이 중요해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주로 이제 과제 같은 걸 하게 되면 뭐 전원부라든지 제어부라든지 그 다음에 이렇게 펑셔널리티가 있는 이 부분들이 각각 기능을 하게 될 텐데요. 여기에 있는 1, 2, 3, 4, 5라고 하는 각각의 파트들이 동작을 하는 순간 모체판에서 각각 동작을 하겠죠. 그리고 얘네들이 동작을 하면서 일어나는 그 EMI 이슈들이 페일이냐 패스인지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패스인지 페일인지를 알 수 있는 이런 프로세스를 사실은 조금 전에 이제 요 과제 종료 과정에서 이런 형식으로 알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프로세스를 이제 버추얼 체인버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시뮬레이션 모델하고 매저먼트 된 모델하고의 관계를 보시면 펀더멘탈한 주파수들은 대부분 다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유사하다고 판단이 될 수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녹색 선을 넘어갔다. 그러면은 지금 매지먼트 되어 있는 또는 시뮬레이션 되어 있는 이 부분들은 이제 페일이 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필터를 입혔다.
그러면 노란색이 되겠죠. 그래서 노란색이 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녹색을 넘어가기 때문에 녹색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패스가 될 거고요. 여기다가 이제 상용품으로 가기 위해서 클래스 B를 썼다. 그러면은 빨간색이 되겠습니다. 빨간색이 되면 결론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서 파란색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역시 패스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미리 알 수 있다면 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이클을 잠깐 뒤로 돌려보면 패스냐 페일이냐가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이제 과제를 진행하거나 제품을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패스가 되는지를 알 수 있는 어떤 카테고리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버추얼 시뮬레이션이 가지고 있는 특장점이 이런 것이고요. 이런 것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준비가 되어야 되느냐, 그것이 디지털 트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준비할 것이냐, 여기에 어떤 모양새로 또는 시험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밀 스탠다드 461F로 시험을 할 것이고, DO160G로 시험을 할 것이고, 이런 것들을 미리 알고 거기에 관련된 부품, 재료, 이런 특성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해놓고 요걸 분석하고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를 이 부분에서 대부분 정리를 마쳐야 전반적으로 최적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준비가 되면 여기에 있는 부분들을 라이프 사이클에서 수명 주기를 계산해서 먼저 수명이 이제 빨리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을 발견해내서 다시 최적화해 가지고 리스크를 보완한 다음에 설계에다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잘 돌아가는지 공정 프로세스를 한번 돌려보고 그게 정상적이다 그러면 최적화된 제품을 이용해서 이렇게 제품화 시키게 된다면 완제품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한 부분들이 이 리얼 모델하고 버추얼 모델이 있다면 이제는 이 가상화 시켜 놓은 이런 그 버추얼 챔버를 이용해서 실제 제품을 시험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활용해야 되고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좀 키워드로 작용하는 부분에서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 위에 있는 몇 가지 제품류들이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제품류들입니다. 네, 여기까지 NCS 디지털 트윈을 이용한 시뮬레이션 환경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